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 방남해 2박 3일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첫 남쪽 방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으로서는 그만큼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위급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불과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어떤 군사적 압박이 거세졌고, 그래서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남북 관계, 자기들 표현에서 북남 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2월 김여정 부부장이 왔고 이어서 왔다. 그런데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 대남 정책의 총 실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많이 알려진 최령해보다도 대남 문제에서는 훨씬 권한을 많이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방남을 했지만은 어떤 그 보다 구체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갖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실은 그 문제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침에 그 도라산 CIQ 나올 때 표정이 굉장히 굳었어요. 네. 딱딱한데 그만큼 본인이 이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포석이라든가 어떤 북미 대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자기들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야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 반대 입장, 한미 관계나 국제사회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서 미국이나 우리 측 입장에서는 북한을 비핵화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 의제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리를 한국과 미국에다 설득시켜서 더 많은 자기들 입장을 쉽게 말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상황이 갈 수가 있죠. 네. 그런 메시지 하나와 두 번째로는 우리 측 입장에서는 일단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고리를 시작하는 북미 대화의 단초를 엮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연결점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할 건데, 이른바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북미 간 탐색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네.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김여정 부부장 왔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북 초청에 대해서 여건을 봐가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 여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국내 여론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미국을 설득시킬 만한 이런 카드를 내놔야 되겠죠.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김영철 부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예.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는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과연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게 될지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오늘 이제 공식 일정은 잠시 뒤에 시작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인데 아마 의석별이 그 평창 스타디움이 VIP석이 좀 열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러 앞서 그 개막식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여정 부부장을 이렇게 화면에 돌아서서 악수, 김영남 당시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 악수를 청하는 장면, 네. 이런 형태라든가 해서 뒤에 뭐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앉아 있거나 미국 관계자들이 이런 열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뭐 자세를 바꿔서 서로 아는 척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뭐 접촉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의례적이고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어떤 김영철 부위원장보다도 지금 거기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3주째 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이런 그 이른바 보장 성원들이 미측 관계자, 예를 들면 앨리슨 후커라는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이런 네. 인사들과 이 비공개 석상에서 만남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언론 노출을 피해서.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서로 앞서 얘기했던 어떤 메시지를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폐막식에 참석하고 거기서 북미 간의 악수 교환하는 거는 그냥 정말 거칠용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진정한 북미 대화의 단초를 이루는 거는 그냥 하나의 그 쉽게 말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실제 중요한 메시지는 중요한 의사 전달은 다른 인물들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는 했지만 네. 뭐 짧게라도 마주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양 국가가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오늘 도라산 CIQ에 들어올 때 보면은 북한 대표단 뒤에 뒷열에 서 있던 최강일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 서방 세계에 노출이 잘 안 돼 있는 네.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최강일 부국장이 북한에서는 미국 통이고 과거 육자회담이 활성됐을 때 북측 관계자로 참여도 많이 했고 일종의 반민방관 회의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측 전직 관리들하고 접촉이 많았던 그리고 네.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이 충분히 그 어떤 그 의사 전달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희망사항입니다만은 거기서 실무지간에 어느 의견 조율이 됐다라면 본격적으로 뭐 과거에 어떤 미국과 그 관계가 좋았던 2005년도인가에 조명동 당시 북한군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이런 단계까지도 오게 된다라면은 네.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트럼프 정부가 확실히 조건을 내걸은 것이 있기 예. 때문에 비핵화라는 의제에 반드시 의제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한다라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굉장히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미국 정부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해상봉쇄, 메리타임 인터딕션이라 그래서 그 어떤 그 과거의 그 해상봉쇄 개념으로 미국 북측 선박들이 나가면 이렇게 검문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미 해군력을 동원하면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 해양경비대 US 코스트가드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해양경찰력 병력을 동원을 해서 네. 북측 선박을 단속을 하겠다라고 이건 압박 카드거든요. 예. 근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김여정 부부장이 오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다라는 거는 북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은 북한이 매일 발행하는 관영주체 노동신문이 한 60만 부 발행했는데 종이가 없어서 20만 부로 발행 부수를 크게 낮추는 네.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의 중고위층한테도 경제적 압박이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 그 정부의 어떤 기대려고 남북 관계에서 출로를 찾으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남북 간의 해빙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최대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 국제전선에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한 얘기 있습니다. 25년간 북한한테 속아왔다. 사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1993년 1차 핵기가 발발했을 때 그 이전까지 상황을 하면은 한반도에서 핵기가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북한은 어떤 잠시 휴지기를 가졌다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남북화해라는 상황을 빙자해서 뒤로는 사실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속지 않겠다. 미국도 국제사회는 속지 않겠다. 그래서 더 최대한 압박을 하면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 한 곳에 전면 북한 전역을 봉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 이미의 지점에서 대화 테이블이라는 출로를 열어놓고 그리 북한으로 하여금 나와라. 그런데 그것이 계속 거듭 신호를 미국이 줬거든요. 미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해 이야기했듯이 어떤 체제 전복의 의미가 있지도 않다. 어떤 그런 뉘앙스를 계속 비쳤기 때문에 역시 공은 북한에 달려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고 김여정 부부장이 왔고 북측 고위담 대달이 이 남측에 와서 이 체류하는 동안 말은 못하지만 이 개혁 개방이라든가 어떤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가감없이 그 김영철 부위원장 역시 전달해 갖고 오늘 한 번의 만남으로써 이번 2박 3일 만에 방남을 통해서 이 해빙 기류의 그 어떤 터전이 잡힌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좀 상당히 이른 감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대화의 물꼬는 터야 되고 예. 그런 기류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중요한 건 평창 이후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평창 대회 이후의 국제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